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 선언이라는 책입니다. 펜 메시티 지음 임수공 김 예문에서 나온 책입니다. 부는 뒤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습에 이끌려 온다고 하는데요.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만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이미 부자가 된 듯 행동해야 합니다. 부자의 사고방식, 부자의 행동 방식으로 변화하면 자연스럽게 부와 성공이 따라온다고 하는데요. 부와 풍요를 끌어당겨 부자를 만드는 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싫으면 변할 것이다. 두고 봐라. 재개발 지역에 살던 친구가 있었다. 그곳은 정부가 관리하는 주택 단지로 모든 주택이 레몬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어느 날 주택 관리인이 친구 집을 방문해 레몬색 페인트를 건넸다. 친구는 집 색깔은 물론 그 지역에 산다는 사실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수년 동안 참고 살았다. 하지만 주택 관리인이 페인트 칠을 하러 오던 날 친구는 마침내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정했다. 불만이 현재의 상태를 용납하지 못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환경에 구속받지 않기로 결심한 친구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시는 우리 집을 레몬색으로 칠하지 않을 거야. 그런 다음 그는 몇 가지 변화를 감행했다. 채널이나 돌리며 텔레비전 앞에서 빈둥거리는 일은 그만두고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현재 침실이 10개나 되고 풀장이 딸린 집에 살고 있으며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에서 바다 풍경을 즐긴다. 친구는 자신의 선택권을 깨닫고 불만스러운 상황을 더는 용납하지 않기로 결심하며 변화를 모색했다. 그 결과 그는 더 이상 레몬색 집에서 살지 않는다. 용납하는 대상은 절대 바꿀 수 없다. 나는 무언가 실제로 변해야 비로소 변화를 변화라고 일컬을 수 있다라는 문구를 좋아한다. 모순, 부족감, 나태, 무력함, 나쁜 습관을 오랫동안 용납한다면 이는 부자가 되기를 그만큼 연기한다는 뜻이다. 결코 변하지 않을 성공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끊임없는 변화란 사실을 잊지 말자. 습관을 파괴하라. 그렇지 않으면 습관이 당신을 파괴할 것이다. 더욱 풍요로워지려면 우선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하고 선언해야 한다. 변화는 대개 대단한 것을 얻고 싶다는 소망이 아니라 위기 때문에 일어난다. 변화하고 쇄신하려면 무엇보다 습관을 파괴해야 한다. 단순히 결심만 한다고 해서 습관이 파괴되지는 않는다. 동기부여와 소망, 의지가 필요하다. 풍요로워지려면 백만장자 사고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때 풍요로움이란 번영하고 번성하고 진보하고 성공하고 번창하는 것을 의미한다. 풍요는 목적이 아니라 여정이다. 세상 누구도 결코 완전한 풍요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풍요로움이란 정신, 의지, 감정, 인간관계, 부 등 인생의 모든 분야가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하려면 풍요로워질 필요가 있다. 정신이 풍요로우면 주머니도 풍요로워진다. 정신은 세계와 개인의 경험을 해석하는 여과기와 같다. 정신에서 현실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신념, 그리고 태도가 형성된다. 특정한 상황을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없다. 똑같은 유리잔을 보고도
반쯤 비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반쯤 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전형적인 얘기로 이 사실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유리잔이지만 두 사람이 다른 견해를 보이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그들의 정신이 유리잔에 관한 정보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여과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개 첫 번째 사람을 비관주의자, 두 번째 사람을 낙관주의자라고 표현한다. 꿈을 실현하고 풍요로워지려면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이 이처럼 달라지는 이유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한 사람은 유리잔에 물을 붓고 있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물을 빼내고 있기 때문이다. 백만장자 사고방식은 불을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해석한다. 당신은 인생을 점차 메말라가는 저수지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넘쳐 흐르는 샘물이라고 생각하는가? 사고 방식을 변화시키려면 우선 정신적 여과기가 작동하는 방식과 그 원인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사고 방식과 세계관을 바꿔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혹시 부모님이 습관적으로 돈이 사람을 만들지는 않는다. 돈이 나무에서 열리는 줄 아니? 라고 말씀하시진 않았는가? 돈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돈은 악의 근원이야 혹은 돈 때문에 이혼했어 라는 말을 들으며 성장한 경우가 많다. 이처럼 돈을 벌기 어려운 것 또는 본질적으로 사악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미안하지만 돈에 대한 철학을 바꾸지 않는 이상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부자가 되려면 우선 생각을 정리하라. 사람들은 흔히 혼란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한다. 혼란이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에 불과하다. 일단 결정을 내리면 혼란은 사라진다. 그러므로 우선 생각을 다스려야 한다. 이따금 온 세계가 감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야말로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당신도 예외가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행동하지 않고서 그게 내키지가 않더라고 라며 변명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느낌이 좋다면 해라 라는 철학은 나는 감정의 노예라는 뜻이나 다름없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인다면 긍정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감정을 생각의 구성물로 삼아 감정이 아니라 생각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재차 말하건대 생각을 바꾸면 감정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행동이 바뀌고 결국 인생이 바뀔 것이다. 돈에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돈은 배설물과 같다. 쌓아두면 악취를 풍기지만 뿌리면 거름이 된다. 라는 말이 있다. 이는 돈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원칙이다. 돈은 벌고 받고 투자해야 한다. 그러면 배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이때 베푸는 것이 핵심임을 명심하라. 누구는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지고 선한 일을 할 능력과 영향력을 키우고 성공적으로 투자하고 굉장한 유산을 남기는 반면 악정고투만 거듭하는 사람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차이는 대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고방식이 있다. 풍요로워지는 방식과 풍요로워지지 않는 방식,
올바른 방식으로 생각하면 받는 능력이 커질 것이다. 부는 운이나 탐욕의 증거가 아니라 대개 올바른 사고방식과 계획을 채택한 결과이다.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백만장자 사고방식을 가지려면 돈에 대해 긍정적인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소망하라. 명확한 꿈을 그려라.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근 부동산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어느 강연회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다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는 눈치였다. 그러나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다. 내가 알 수 있다면 당신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내 소망은 이렇다. 나는 풍요로워지고 싶다. 나는 부를 창출하고 싶다. 나는 다른 사람이 부유해지도록 돕고 싶다. 나는 소외당한 사람들이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성취하고 싶은 것을 알아야만 풍요로워질 수 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그곳에 도착하겠는가? 그리고 언제 도착할지 어떻게 알겠는가?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소망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망을 자세히 설명해 보라고 요구하면 비로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저 부자가 되고 싶어요 혹은 성공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만 이는 막연한 소망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대부분 계획을 세운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목적을 성취할 것이라고 믿기보다는 계획이 진행되는 상황 때문에 노심초사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획이 아닌 이유이다. 목적을 성취할 이유가 있다면 성취할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개 이유를 찾지 않는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의기소침해진 나머지 계획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믿지 못하고 불안해한다. 따라서 풍요로운 사고 방식을 기르려면 우선 자신의 왜, 다시 말해 자신의 목적과 꿈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초점을 잃지 마라. 인생에서 지속적이고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목적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 풍요로워지려면 풍요로움으로 당신을 이끌 요소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춰라. 초점이 이리저리 배회하는 바람에 관점이 변화하고 소망을 잃는 사람이 많다. 안타까운 일이다. 당신의 인생은 결국 당신이 초점을 맞춘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초점과 습관을 결정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초점을 맞추는 대상과 습관이 미래를 결정한다. 초점은 이따금 믿기 어려울 만큼 대단한 힘을 발휘한다. 초점을 맞추면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엄청난 재난처럼 보이는 일이 닥쳐도 변화할 수 있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성공을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집중은 시간, 노력, 에너지를 투자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재정, 사업, 성공, 부, 인간관계가 성장하기를 원하면서도 원하는 목표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며 정신력을 기르지 않는다면 결코 부를 성취할 수 없다. 풍요로워지고 싶다면 집중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직장, 가정, 인간관계 등 어떤 분야든 원하는 환경을 창조할 책임은 당신 자신에게 있다. 산만 요소를 제거하거나 무시하는 법을 배우는 한편 효과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원칙과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해 초점을 유지하고 집중력을 최대한 향상시키도록 하자. 정신은 인간이 가진 최대의 자산이다. 따라서 정신의 주의를 기울이고 통제해야 한다. 사람들의 수입은 사고 방식의 수준에 좌우된다. 정신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사고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뭘 원하는가? 명확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다. 집중의 대상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투자금액, 특정한 형태의 인간관계, 특정한 지위나 기회 등 구체적인 요소를 추구해야 한다. 자신의 세계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을지 떠올려 보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고 싶은가? 당신보다 앞서가거나 능력이 더 많거나 더 똑똑하거나 더 창의적인 사람과 친분을 쌓아라. 한 단계 상승하도록 당신을 도울 사람들과 어울려라. 적극적으로 풍요를 추구해야 한다. 집요한 추구, 그것이 집중의 핵심이다. 더욱 풍요로워지기 위해 초점을 맞추고 추구해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수성, 성실성, 다른 사람의 행복, 긍정적인 지인, 지식이다.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당신을 결정한다. 성장하고 풍요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인간관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 부로 향하는 길을 닦은 사람과 친분을 쌓아야 한다. 우리가 사귀는 친구가 우리를 바로 세우거나 파괴할 것이다. 독수리처럼 날고 싶다면 타조와 어울려서는 안 된다. 위대한 올림픽 장대 높이뛰기 선수 봅 리처드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당신 주변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다. 그들을 환영하라. 위대한 사람들의 주변에 있으면 쉽게 위대해질 수 있다. 부친은 내게 이렇게 말하곤 하셨다. 누구와 함께 걷는지 말해보렴. 그럼 너가 어떤 사람이 될지 알려줄 수 있단다.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가? 편협하고 부정적이고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과 어울린다면 당신도 머지않아 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반면 긍정적이고 크게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돈은 비전을 따른다. 나는 지금도 17살에 처음으로 비전을 품었던 일을 기억한다. 당시에는 비전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수많은 젊은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언젠가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강연을 하겠다는 생각만 했다. 나는 넌 이것을 현실로 바꿀 수 있어 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작은 목소리를 들었다. 얼마 후 나는 예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350명의 젊은이와 함께 내 생애 첫 강연회를 열었다. 그리고 그 행사를 통해 돈이 부족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문제는 비전의 부재이다. 돌이켜보면 원하는 일을 하면서 돈이 부족하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돈은 비전을 따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돈이 충분했다면 이는 비전이 충분히 원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부자가 되려면 받을 것을 선택하고 받는 법을 배워라. 일단 받는 사람이 되면 받을 의사가 있는 대상을 끌어들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끌어들인다. 이는 그들에게 문제를 받을 의사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원치 않았으나 인생에 들어오도록 방치한 것은 없는가? 종종 부정적인 말과 험담을 거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들이 인생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면 그것은 그들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소망만 받아들이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누군가 당신을 칭찬하면 짐짓 겸손한 척하는가 아니면 감사하게 받아들이는가? 누군가 돈을 줄 때 기분이 나빠지거나 사과해야 한다고 느끼는가? 만일 그렇다면 이는 스스로 풍요로움을 제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스스로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 부를 받아들일 때 편안하게 느껴야 한다. 돈을 끌어 안아라. 인정하라. 그리고 즐겨라.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릇이 커야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 부자 선언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부와 풍요를 끌어당겨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